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캔두입니다. 자,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뉴스캔에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공유드렸던 아이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까움은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지금 수익들을 꾸준히 계속 잘 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들을 요즘 아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주일 수익입니다. 자,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공부한 거, 이 아이 이름이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 알면 좋겠죠. 흥아해운. 저는 흥아해운 볼 때마다 우리 김우국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흥하해운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 조선 관련해서 지금 좋은 상태다라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7% 정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당기순이익도 성장을 했고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 말하면 안 되겠죠. 자, 누군가에게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일 수 있겠지만 중동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할까요? 다운을 할까요, 여러분들? 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해운 운임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수혜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 드론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가 미사일로 영사관을 공격했었고 그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홍해를 둘러싼 석유 공급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은 지난주 44.32% 상승을 했습니다. 흥구석 흥구석유는 왜 6.59%가 올랐을까요? 또 김국 선생님 생각나서 혼자 웃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 중인가요? 하락 중인가요? 이름만 보셔도 석유, 유가 관련된 종목이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구석유 역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한 주간 수익이 56.18%입니다. 지금 뭐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 군이 뭐 친이란 뭐 그리고 대리 세력인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 이라크, 예멘 이런 나라로부터 공격을 비롯해서 이란이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그러면 이란 주요 원유 생산국입니다. 주요 원유 생산국이 지금 전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 수송로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원유 수송로 여기에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관련된 업체들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정유주가 전쟁이 나거나 전쟁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강세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전쟁이 발생하면 국제유가는 상승한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정유주는 상승을 한다는 내용만 아셔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6.18%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원전선입니다. 자, 오늘 7.16%가 올랐습니다. 대원전선 딱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전력, 통신 케이블 관련으로 전선류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전류, 전선 관련해서 전력 관련해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죠.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력 설비, 통신 케이블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자, 지금 잘 기억하십시오. 전선 제조에는 핵심 원자재가 불입니다. 불이. 근데 이게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합니다. 지금 구리값이 상승하고 있나 아닌가도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최고가를 깨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식들도 있겠죠. 그리고 좀 찾아봤더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기술 평가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계속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매일 제공되는 뉴스캔의 기사들을 얼마나 잘 읽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53.56%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미러입니다. 오늘 29.95%가 상승했습니다. 스튜디오 미러는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향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의 어, 투자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입니다. 바로 어, 스티븐 미러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걸리락 효과 때문에 2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스터디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해서 할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케이스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경우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유상증자, 무상증자 공부를 한다면 향후 무상증자,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렇게 상한가를 칠 때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역시도. 그래서 무상증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향후 스터디에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 한 주간 74.37%가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주간입니다. 정기예금 들면 15년 이상치입니다, 여러분들. 1개월 수익을 한번 볼게요. 자, 1개월 수익도 제가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한 부분이 어딘가를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삼화전기. 느낌이 오시죠? 딱 봐도 여러분들 여기가 뭐 하는 업체인지. 여기는 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하는데 관련주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콘덴서라든가 뭐 이런 걸 제조, 판매하는 걸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억하셔야 될까 하나는 같이 보는 게 낫겠네요. 수업이요? 너 나간다고 수업 듣느냐? 제가 지호님의 프라이브 사생활 지켜드렸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 37,900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6,250원에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잘 적어놓으세요. 삼화전기는 히토류 관련된 업체이기도 합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향후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섹터로 발전될 겁니다.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히토류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히토류는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풍력 발전기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근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매장량의 70%를 여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다라고 했을 때 히토류를 대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페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꼭 기억을 하신다라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아전기는 한 달 동안 86.24%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HMB 디자인입니다. 기억이 나셔야 될 거예요. 계속 다루고 있었던 아이니까요. 여기는 유상증자 결정을 한 게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간 95.33%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두 가지를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해 주면 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HMB 디자인에 별로 매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 해드리면 영업이익이나 실적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대감을 주는 요소겠죠. 자, 긍정의 요소와 부정의 요소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긍정의 요소는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호전되고 있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이 뚜렷한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잠깐만. 근데 또 감안해야 되는 요소는 시가총액입니다,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움직임이 없더라도 시가총액 275억이라는 아주 싼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유통 물량 등을 고려해 보면 아주 적은 돈으로도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없더라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없는 종목은 시가총액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관점을 또 새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H프로젠입니다. 한 달간 92.70%입니다. H프로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H프로젠이 뭐 시가총액이나 그런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프로젠 4,613억 뭐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A프로젠이 갖고 있는 지금의 기술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개월 수익을 볼 겁니다. 이걸 얘기하면 아마 우리 스터디 분들이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 다음은 엔캠입니다. 제가 엔캠에 대한 코멘트들을 스터디에선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회들을 두 번 드렸죠. 두 번. 근데 아마도 대부분 놓치셨을 겁니다. 제가 말한 이후에 6, 70%가 또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안타깝겠죠. 그래서 엔캠은 이제 주가 4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얼마나 올랐나 보시면 여러분은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5개월 동안 약 680% 정도 올랐습니다. 아깝죠? 자, 뉴스캐널 들으신 분들, 과거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엔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39만 4천 원까지 찍었었네요. 그리고 좀 빠진 상태입니다. 엔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엔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전해액을 제조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속에서 리튬 이온을 이동하게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해주는 핵심 소재예요. 그래서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원가 구성이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그다음에 동박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정도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액, 뭐 동박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전지 원가 구성에 뭐 양극재가 몇 프로, 음극재가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엔켄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 전액 생산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엔캠에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전액 생산 1위의 기업이다. 국내.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수혜 기업이다. 대표적인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캠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엔캠이 3개월 동안은 305% 상승했고요. 6개월간은 680%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뉴스캔에서 그리고 스터디에서 계속해서 기회들이 제공됩니다. 그 기회들을 잡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릴 때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보면서 돈을 벌겠다. 그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할 마음이 드시죠? 그러면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오늘 기사들과 또 연결해서 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빨리 가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분들 메모하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여기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제일전기공업. 뭐 딱 봐도 전력 관련된 업체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전력 관련 된 업체들은 지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력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프라도 갖춰져야 될 것이고 AI 투자는 확대됩니다. 그러면 전력 설비 테마는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만 바라볼 게 아니라 AI가 발달하면 그와 관련돼서 반사이익을 보는 게 무엇일까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지금 섹터가 아직 안 오른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거라면. 그래서 뉴스캔을 열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런 코멘트들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는 오늘 봤었으니까 넘어가면 그다음에 JNTC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최근 계속 아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유리기판 신경 쓰세요. 관심 가지세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JNT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 관련해서 기대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리기판 테마가 아주 핫하죠. 자, 천천히 볼게요. 여러분들 메모하실 테니까. 다음은 ICD입니다. 여기는 유리기판 선두 기업이 있습니다. 앱솔릭스라고. 여기랑 파트너사 등록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큐라클입니다. 여기는 황반변성 치료제를 투약하고 중단했지만 시력 개선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JMB입니다. 적으신 분들 있으니까 천천히 갈게요. JMB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36.5조 원 반도체 추가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JMB 같은 경우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시의 삼성전자의 스테커 시스템 설계 및 제조 사실이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스페코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방위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계속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방위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위 전쟁, 테러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그 덕분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FNS테크. 여기도 유리기판 관련된 업체입니다. 지금 유리기판 테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오른 걸 보시면 뭐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관련해서 전력 설비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업체들,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 납품한 업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이라든가 방위 관련해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려 본다면, 일단 뉴욕 증시가 고용 지표 호조 속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 주요 국가는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그다음에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형성하다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뭐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는 소폭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은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관은 5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했다 하루 만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크게는 미국 3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의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로 다시 돌아와 보면 4월 10일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밸류업은 분명히 제가 아무리 짧아도 6개월 그리고 5년, 10년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밸류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들이 보이고 있겠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뭐 보험, 지주사, 자동차 이런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페드, 페드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시에서 좀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오르고 내리고 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런 대표적인 자동차주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그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뭐 은행, 기업은행 등 이런 은행 관련된 저 PBR, 보험 관련된 뭐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보합이라 볼 수 있고요.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보합으로 끝났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로 끝났고, 한미 반도체도 마이너스 였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들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 부진한 흐름이지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나 뭐 외국인은 보시면 2,064억 매수를 했고, 개인은 933억 매도, 기관은 1,125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했죠. 보시면 처음에 강보합으로 출발하다가 고점에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낙폭이 계속되면서 뭐 오후에는 좀 낙폭을 줄이고 다시 또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860.57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보시면 1,489억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앞서서 말한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됐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